오토의 나이 조별과제 3조의 발표자 최지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온실가스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온실가스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CO2의 정의, 규제 배경, 연비와의 관계, 세계 각국의 자동차 CO2 연비 규제, CO2 저감 사례, CO2 감축을 위한 역할 그리고 의견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산화탄소란 무엇이냐? 이산화탄소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영역대의 복사에너지를 흡수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로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육상 및 해양 표층에서 생물권의 탄소 흡수에 중요한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기후의 장기적인 변동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화석 연료 사용에 따라 인위적으로 증가하여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산화탄소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실가스의 규제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에 체결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선진국끼리 맺은 협정을 말합니다. 유럽연합, 일본 등 34개의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협정의 내용으로는 2008년에서 2012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95년 대비 약 5%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 감축량의 수치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로는 유럽연합은 95년도 대비 마이너스 8%, 일본은 마이너스 6%로 각각 다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 CO2와 연비의 관계입니다. 자동차 CO2와 연비의 관계로는 자동차의 연비는 오일 주행 시 채취한 배기가스를 분석하여 그중 탄소 성분을 통해 사용된 연료의 양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된 연비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산화탄소로 연비와 99.9%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연비가 높은 차량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식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CO2만 고려하여 자동차의 연비를 계산해도 실제 표준 연비와의 오차율은 약 0.14%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동차의 연비는 곧 CO2 배출량을 의미하며 저탄소 녹색 성장 및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비를 높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연비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평균 연비 기준과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으로는 16년 연비 15.1km/L, 온실가스 155g/km 수준이었던 연비 기준을 25년까지 연비 23.2km/L, 온실가스 101g/km 수준 달성 목표를 정하여서 평균 연비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0.04km/L당 5.5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비 기준을 발표하였고 20년까지 09년도 실적 대비 24.1% 개선을 의무화하였습니다. 15년도 연비 16.8km/L, 온실가스 139g/km 수준이었던 연비 기준을 20년까지 연비 20.3km/L, 온실가스 105g/km 수준 달성 목표를 정하였으며 연비 목표 미달성 시 미달업체 차량 공개,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실시합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 도입을 결정하여서 자동차 평균 CO2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20년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의 배출 목표를 각각 95g/km, 147g/km로 설정하였으며 30년까지 21년 대비 37.5%, 31% 저감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19년도부터 CO2 초과 배출을 하였을 때
1g/km에 대해 95유로의 벌금을 적용하였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강화된 연비 기준을 적용받아 독일 완성차 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폭스바겐은 최대 벌금이 예상됩니다. 21년 자동차 기업의 유럽연합 CO2 규제 벌금을 총 147억 유로로 추산하며 독일 폭스바겐, 다임러, BMW가 전체 벌금 규모의 절반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브렉시트에 따라 21년부터 유럽연합의 지침에서 벗어나 자국 법률에 따른 연비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기준은 유럽연합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CO2량을 줄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휘발유로 만드는 원천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2년간의 연구의 끝에서 철, 구리, 칼륨을 배합한 총 매질을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휘발유를 생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1톤의 이산화탄소를 380리터 휘발유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성분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매연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터당 2,000원에 달하는 가격 때문에 상용화가 쉽지 않고 그렇지만 대량 생산과 함께 혜택이 있다면 2029년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CO2를 감축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의 역할로는 대중교통 보편화, 이산화탄소 절감 기술 연구 협조, 대중교통 혜택 보편화, 전기차의 다양한 혜택 등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 소유자의 역할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기차 사용,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주차나 장시간 정차할 때 자동차 시동 끄기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CO2 감축을 위한 의견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대부분의 CO2가 발생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전기와 자동차를 생산할 때 대부분의 CO2가 배출되며 특히 배터리를 생산할 때 상당한 양의 CO2가 배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자료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전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CO2 배출이 현저하게 많은 것이 아니며 2030년까지 내연기관 효율을 20% 향상시킨다면 거의 동등한 수준의 CO2 배출량의 달성이 가능합니다. 수송 분야에서 CO2를 줄이는 노력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평균 CO2 배출 경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좀 더 실현 가능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로는 이산화탄소는 우리 지구에서는 에너지의 평형을 이루고 상호작용을 위해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기체 중 하나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을 하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다양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더욱 CO2를 규제해야 하고 기술 발전을 통해 자연에너지원을 써서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3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